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의 광장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을 처리했는데요.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건설사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와 필요한 대책을 오늘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3월 27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배아현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원내거리 방향 중간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고,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노곡교 100m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3대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400m 구간 지체되고 있는데요. 국도 30호선 강창교에서 매곡내거리 방향 다사고등학교 못간 지점 2, 3차로 걸쳐 버스와 승용차도 추돌사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구암로 북구구민운동장에서 구구터널 방향 차간거리 좁혀 이동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 수목원 지하차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월곡로 상인내거리에서 월성내거리 방향 교통량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도, 안동과 포항은 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은 18도, 포항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1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뭔가요? 네, 대구 대동병원이 대구 경북 지역의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마약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과 통원 치료가 모두 가능하고 지역 마약 중독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각 지역 8개 기관들은 운영비 1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또 시설 신축, 노후시설의 보수, 장비 보강 등 인프라도 개선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대구 경북에 열악했던 마약 중독자 치료 인프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마약류 중독은 치료 난이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병상이 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 의료원의 병상이 단 2개가 있고 대동병원의 병상 25개가 있는데요. 네. 이 마약의 경우 치료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다른 중독증 환자의 몇 배 이상인데 정작 의료 수가는 동일하다 보니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국비를 받게 되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한 의사들에게 마약류 치료 수당으로 지급되거나 마약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직원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대동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네, 대동병원에서 실제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한 달에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병상이 꽉 차 있고 전국에서 2번째로 마약 중독 환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대구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마약 사범으로 수감된 환자 진료도 한다고 합니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를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의사가 진료를 보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또 본인도 동의를 하면 입원 치료가 진행되지만 대부분 개인 사정으로 입원을 꺼리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네. 다만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치료가 재발 위험이 적어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또 환자가 직접 찾아와서 진료를 받겠다고 할 경우
비밀 유지가 최우선으로 이뤄지고 또 수사기관에도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 보호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원칙적으로 최대 1년까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역에도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군의군의 공무원 연수시설이 생깁니다. 단순히 공무원들이 연수만 받는 시설이 아니라 대구 경북 시민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단지로 조성되는데요. 군의군이에요. 네,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 실버 세대 등 타깃층을 다양화해서 전 세대가 머무르는 곳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와 군의군 등은 어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의군에서는 이번 개발을 통해 군의군이 체류형 레저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대구시에서는 2030년 개항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공무원 연수 시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고 또 시민들에게도 개방이 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조성 계획도 좀 살펴볼까요? 네, 250만 제곱미터 부지에 골프장, 아울렛, 의료, 문화 등이 복합된 하이엔드 시니어 메디타운이 생기고요. 반려동물 테마공원과 펫거리가 조성됩니다. 네. 또 가족들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호텔, 리조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약 14,000명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연수시설도 조성되고요. 대구은행을 비롯한 기업 연수시설도 유치해 복합 레저단지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후 대구시, 군의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SPC를 설립해 재정 투입이 아닌 개발 이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SPC 설립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 전까지 사업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7월에 이 계획이 공개되고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네.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네, 경북 지역의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 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만 241개라고 하는데요. 경북교육청이 폐교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 폐교가 흉물로 남지 않고 지역민에게 평생 교육과 복지 기회 확대, 소득 증대의 장소가 될 수 있게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우선 김천, 상주, 울진의 폐교 3곳은 지자체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데요. 이 지자체에서 폐교를 매입해 체류형 귀농 기촌학교를 건립하고 농업법인은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시설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폐교의 활용 우수 사례로 꼽히는 곳은 경주 한국어교육센터와 경주 안전체험관인데요. 네. 김천과 영덕에서도 폐교가 오토캠핑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울릉도에서는 폐교를 활용해 독도 교육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서 용산시장에서 단체 음식 만들고 주문받고 있는 노난년입니다. 7살 때부터 음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시골에 맏딸로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밭에 나가시면 밀가루, 곡물 이런 거 가지고 음식해서 친구들 다 퍼주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애들 다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뭔가 나도 해보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준비를 다 하고 해서 배달하고 나면 보통 10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날 거 또 준비 오후에 나와서 하고 주말에는 잠을 못 자다시피 하고 일을 합니다. 고객분들한테 후기가 좋을 때 너무 좋고 다음 해에 그 팀들이 다시 전화 와서 작년에 너무 좋았다.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의뢰가 들어올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해서 무료급식을 운영을 했어요. 한 8년 차인데 한 달에 2번 해요. 2번째 수요일, 4번째 수요일 65세 이상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제가 건강이 닿는 한은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침 급식하는 날인데 오전 11시 반부터 1시까지 해요.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셔서 따뜻한 밥 한 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입주 예정인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각종 부실이 발견돼 입주민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해결 방안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학회 송원배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송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발견하는 하자 문제. 이 시점을 보면 지난해보다 좀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공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하자를 키우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법인데요. 이 건설사가 견적을 내고 공사를 착공하던 시점에는 이러한 법이 적용되기 전이었습니다. 네.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이제 법제화되었고요. 예를 들면 이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데 과거에는 이른 새벽부터 이 퇴근 시간을 넘겨서까지 작업했지만 예. 지금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내일로 넘깁니다. 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루에 끝내지 못하고 내일로 넘기게 되면 이 중간 매듭을 하기 위해 더 많은 공정이 들어가고 이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예. 이 또한 중대재해법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는데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이 당연히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예. 준공을 맞추기가 힘들지만 현실은 준공을 맞춰야 하니 불량 시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레미콘 업체의 파업이 장기간 이어졌고 휴일에는 시공하지 않겠다는 업체의 반발과 이 건설 자재 수급의 어려움도 한몫했다고 보입니다. 예, 뭐 다른 이유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 52시간제와 또 중대재해법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게 또 이 하자를 좀 키웠다 이렇게 분석을 네.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근데 그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뭐 화장실 문이 변기에 닿는다거나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자라는 네. 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같은 하자도 알고 보면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공정별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이게 변기를 먼저 설치하고 문을 닫았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 누구 하나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콘크리트 타설이 늦어지면 건설사는 이 최상층까지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았지만 부득이 아래층부터 이제 마감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설비와 보일러 배관을 설치하고 또 천정과 단열 공사, 또 화장실에는 이제 방수 타일 등 도기를 설치하고요. 이 마감으로는 이제 가구가 들어오고 싱크대, 벽지, 전등 마루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정이 촉박해지면 공정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렇겠죠. 이 각 업체별로 선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내 것부터 챙기고 서두르다 보니까 일이 거칠어지는 것이고요. 네. 이제 또 아파트 공사가 많아지면서 이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비숙련공에다가 문화적으로도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마감의 질이 이제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23년부터 25년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는 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이 다분히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사 기간을 좀 넉넉하게 주고 늘리면 하자를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 통상 건설사는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책임 준공 서약을 합니다. 이 건설사의 현장 소장은 이 공기가 늘어나면 당초보다 인건비와 관리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죠. 또한 사업 주체는 늘어난 만큼의 금융 비용과 감리 비용, 이자 비용이 발생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입주가 지연되는 만큼 지체 사항을 물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담이 있기에 이제 건설사는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 불량 시공인 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준공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이 공사 하자는 준공 이후에 보겠다는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건설사는 입주자들이 지적하는 하자 중에서 뭐 사소한 것이 좀 많다. 하자 보수 기간에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식인데 입주민들의 눈높이와는 다른 이런 인식이 갈등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하자도 이제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방문, 창문의 개폐 불량이나
이 세면대에 물 빠짐이 안 된다든지 네.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는 2, 4일 전에 건설사가 대부분 재시공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타일에 금이 갔거나 벽지가 훼손되거나 이 시공이 불량한 것들은 생활하는데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수개월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네. 이 대부분은 여러 가지 하자가 복합적으로 더해져서 서로 간에 불신이 쌓이고 이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라고 하지만 네. 입주자는 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른 고가의 상품입니까? 그렇죠. 이 지금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또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가 눈에 보이면 정말 불만이 쌓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은 관련 규정이 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전 점검 제도 개선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정부는 21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입주자 사전 점검을 입주 개시 45일 전에 하라고 명문화하였습니다. 45일이요? 네, 이 사전 점검과 입주까지 45일의 기간을 확보하면 입주 전까지 하자를 보고 이사 후에는 하자에 따른 입주민의 고충을 줄여주고자 이제 법제화한 거죠. 예. 이 또한 사전 점검 시에 표준 점검표를 토대로 해서 준공 신청 시에 중대한 하자를 보완토록 하였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자를 완료해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요건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수 없고 또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공고했는데요. 예. 시행사가 사전 점검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감리자 확인을 의무화했고요. 또 사전 점검 시에 지적된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에 또 중대 하자의 경우는 90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자가 발생되면 이 당연히 하자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기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공상의 하자를 줄이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하자가 좀 많은 아파트 건설사의 명단도 공개를 했는데 이런 조치가 하자를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토부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해 9월부터 1년에 2번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국토부가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입주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가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이 건설사의 노력은 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명단이 공개돼도요? 전년 9월에 발표한 상위 20개사 중에 18개의 건설사가 그대로 포함되었고요. 예. 심지어 하자 많은 건설사 순위 5개사는 직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보다 촉구해 봅니다. 네, 대구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먼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최근에 다시 부실한 아파트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는 이제 지난해 말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사전 점검을 하면 사전 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입주자들의 눈높이에서 이 재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성구와 동구의 아파트 단지도 사전 점검에서 너무 미흡하고 부실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재실시를 통보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입주자 사전 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이 사업 주체와 시공사의 하자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부실 시공 논란이 제기된 북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도 대구시가 이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자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측이 만나서 이 보수 전담반을 두고 입주 후에도 하자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점을 찾았고 예.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강력한 대응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시행사와 시공사가 합의를 해서 사전 점검과 준공 승인 날짜를 조정한다거나 또 입주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대책을 찾는 사례 대구에도 혹시 있습니까? 네, 시행사와 시공사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준공을 연기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준공 연기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하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게 변경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입주민들은 입주 예정월에 맞춰 이사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품질 좋은 집을 공급받는다는데 예. 입주민들이 반대할 리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대구의 입주 물량이 2만 6천여 가구입니다. 정부나 대구시와 구군의 대응, 이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합의로 이 하자 관련 논란 좀 줄어들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단순히 부실 시공을 줄이겠다는 구호나 건설사 현장 소장의 책임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 근본적으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 더 꼼꼼하게 검사하려면은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인원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 건설사가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이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비용을 얘기도 못하는 거죠. 지금은 건설사 오너의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시의 촘촘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인터뷰 대구 경북 부동산학회 송원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시 51분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봅니다. 백경록 운영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구시의회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있나요? 대구시의회가 15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 안건을 처리 후 폐회했는데요. 예. 마지막 날 5분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이재숙 의원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미등록 아동 지원 확대해야 된다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숙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025명인데 외국인 등록 번호 등으로 전환 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조차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대사관을 통해서 본국에 출생 통보를 하게 돼 있고 또 여권을 발급받아서 외국인 등록을 한 후에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돼 있습니다. 이 의원이 아동 보호를 위한 방법까지 제시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면 좋겠지만 아동 보호와 권리 보장 문제 제기만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큰 눌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는 대구시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질의 내용에 대해 후속 조치 등을 따로 보고하는데요. 이 의원은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통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구시행정부가 특히 이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후속 조치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대구시의 후속 조치 나오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분 자유 발언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김재영 의원이 대구형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1월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병사안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간병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는 국가의 비극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간병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간병 지옥이 될 수 있으면 불보듯 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간병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간병살인의 비극을 막을 수는 없을까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예. 정부가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은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월 평균 간병비 370만 원에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2042년에는 7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간병비 지원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며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재정이 부담된다는 부정적 의견에 머물기보다 해답을 찾으려 해야 했더라면서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적인데 써야 할 곳은 많고 결국 배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안타까운 이 간병살인이 발생하는 현실도 좀 잘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윤건근 의원이 의사 집단 행동으로 대구시 시민이 겪을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게 대구시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대구시도 정부의 의료 계획에 대한 노력을 보완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윤 의원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발언한 것은 아닐 것이라 추측되는데요. 다만 대구시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 이 정도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지방정부가 공공의료를 계속 확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상당히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권영진 전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2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홍 시장이 들어오면서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당시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병원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었지 않습니까? 네. 유사시를 대비하는 모습을 대구시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GO 파일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 안동 18도, 경산 19도, 김천은 20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높겠습니다. 동촌 유원지 벚꽃 개화에 맞춰 오늘부터 아양예술제가 열리고요. 대구 시립극단과 국악단의 벚꽃 명소 버스킹도 시작됩니다. 3월 27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